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직장일이나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으실 텐데 아무쪼록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얼른 이게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참 이번에 바이러스 이거는 정말 참 질기고도 독한 놈이네요. 자, 오늘 미션 종목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또 내일 종목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복기부터 한번 해보죠. 전일 나왔던 미션 종목들은 대충 이런 스타일로 다 나왔는데 특징주 섹터 한 섹터로 꾸몄고 그리고 기술주 섹터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꾸몄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종목들은 볼 건 없는데 세미콘라이트는 큰 흐름은 없었고 바이오톡스텍이 좀 모습이 좋았네요. 시가 4%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23%까지 아침에 잠깐 이렇게 좀 허뭇거렸지만 상당히 모습은 좋았습니다. 시가도 적당하게 잡아줬네요. 전일 시간에서 좀 올랐던 종목이죠. 그리고 한국 패키지 오늘도 이 놈도 좋았네. 8%에서 21.9%까지 갔으니까. 예, 한국 패키지는 우리 저희들도 아침에 했습니다만은 바로 탁 차고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냥 본절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좀 아쉽긴 아쉬웠죠. 하지만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10% 이상의 수익은 볼 수 있는 좋은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볼만한 거는 특별한 건 없겠네요. 코디엔 같은 거는 오늘 하신 분들은 대박이었겠고 오늘 상가까지 갔으니까 그죠. 시가도 2.7%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điểm 잘 보고 계셨다면 좋은 수익을 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기세주 형태의 JT는 상승하면 보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가 플러스 1% 출발해서 마이너스 0.9%까지 살짝 밀렸다가 플러스 11%까지 올라가서 종가상 8%로 마쳤네요. 그죠? 플러스 1% 출발해서 잠시 튀어주고 마이너스 0.9% 미끄러졌다가 11%까지 갔다가 8%대로 마쳤다. 이 정도 등락은 아마 견딜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기세주는 항시 분할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잘 했을 줄로 압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볼 거는 없었고 세원 같은 것도 시가가 오늘 좀 높았죠. 세원은 시가가 높았는데 저점에서 이 공략을 하신 분들은 오늘 아주 수익이 좋았겠습니다. 플러스 20% 출발해서 23%를 찍어주고 7%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7%까지 이거 종가상 20% 다시 올라와서 맞춰가지고 장이 맞췄는데 이 종목은 내일도 한번 봐야죠. 일단 인프라웨어가 지금 점상을 오늘 유지했지 않습니까? 점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내일이 어떤 모습을 될 것인가 따라서 인프라웨어가 이번 주까지를 다 장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렇게 끝이 날 것이냐는 내일 표시나겠죠. 내일도 점상을 유지를 한다면 세원을 또 봐줘야 되겠죠. 혹시나 공략하신 분 계시다면 이런 스타일은 추종주 매매인데 대장주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홀딩을 맺혀와야 되겠죠. 그 외에는 특별한 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미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포지션 체크부터 해봅시다. 내일 며칠입니까? 내일이 11월
24일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머릿속에 트레이딩 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침 제가 지금 이 AB 프로 바이오를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뭐 요 근래 지금 급등주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뭐 회원들이나 뭐 항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상팀들한테, 상한가 팀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종목을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종목을 믿지 말라. 아무리 누가 봐도 너무나 좋고 좋은 이슈로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 하지만 절대로 믿지를 말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거지. 이런 꼬라지를. 장마감 1분 전에 이런 모습 보이는 이런 꼬라지가 싫다는 겁니다. 이런 꼬라지가. 그래서 종목을 절대 믿지를 말라. 이건 뭐 손실을 떠나서, 물론 뭐 다 스탑로스를 끌어놨기 때문에 뭐 큰 손실은 아니었겠지만은 기분이 영 안 좋거든요. 이런 거는. 참 이런 걸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한 3시나 되면 메시지를 드리죠. 우리 저 회원들은 잘 알고 있죠. 장마감 20분 전이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집중력을 유지해라. 그 또 10분 되면 또 제가 메시지를 또 드리죠. 집중해라, 집중해라. 자, 5분 되면 또 집중해라. 2분 돼도 집중해라. 1분 남았다.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자꾸 줍니다, 메시지를. 그 이유는 이런 험악한 일들을 예전에 참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끄껴나면 종목은 하루 한시라도 눈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트레이딩, 즉 주식도 쉽게 해가지고 돈을 벌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고,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그 종목의 재료가 아무리 좋더라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종목을 믿지 말라. 그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섹터는 어제와 동일하게 간단하게 뭐 특징주 섹터로, 뭐 이름은 상관없죠. 특별한 날 아니면 기술주 섹터 이렇게 꾸며보죠. 월말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좀 더 파격적이 되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판단이, 감성이 먼저 앞섭니다. 월 초에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고, 1, 2, 3, 4, 5, 6, 7, 8, 9, 10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점 볼 것도 보고 고점 볼 것도 보고 차트도 보고 저 재료가 좋니 나쁘니 뭐 따져가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만은,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25일이 가까워 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바빠지죠. 이런 며칠 상간에 손실을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안 봐요. 이 구간 동안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여기서 손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월축 개념이 이제 월말로 딱 접어들 시점에는 설령 손실 좀 많이 봤다면 차라리 다음 달을 기약을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용잡을 듯이 해가지고 달게 들다가 결국은 저 말꼬리가 돼가지고 밑에 치마 밑에 있단 말이지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기회는 또 얼마든지 옵니다. 참고 인내하고 또 승부를 또 기다리면 반드시 복수를 할 날도 온단 말이죠. 즉
그냥 냅다 지르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말라만 해, 감성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그 어떤 회원들 중에서도 좀 오래된 분인데, 그분도 초창기에 한 1억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매매만 좀 집중을 하면 될 텐데 혼자서 자꾸 자기 혼자서 개인 매매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매매를 종류 수를 그렇게 많게 하지는 않거든요. 많게 하지 않고 하루에 그렇게 많은 종류만 하는데 그냥 심심한 거라. 그냥 혼자서 계속 딴짓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날인가 뭐 한두 달 있으니까 뭐 돈 얼마 있나요? 하니까 한 5천이 있대요. 한두 달 있다고 있으니까 얼마 있나요? 2천 있대요. 2천 있냐 소리를 월 초에 들었는데 월말에 마감이 때가 마감 하루 이틀 돼 가니까 돈이 없대요. 큰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1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죠. 매매를 하다가 돈이 조금 줄어가지 않습니까? 줄어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자꾸 버립니다. 그 나중에 월말쯤에 가지고 그냥 뭐 자기 스스로가 투매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시장은 별일이 없었거든요. 뭐 코스피 0.1% 내렸다, 뭐 코스닥 0.1% 올랐다, 뭐그 정도밖에 없는데 자기 혼자서는 온갖 난리를 다 친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해도 안 된단 말이죠. 하여튼 야물게 해야 됩니다. 20일이 넘어갈 때까지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달은 힘들겠구나.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라도 어떻게든 딱 잘 단두리를 해서 다음 달을 기약하자. 다음 달을 기약하자. 이런 마인드로 나머지 기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다음 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나마 종잣돈이라 좀 가지고 있죠. 안 돼. 나 지금 남아있는 5일 동안에 이달에 이런 걸 내가 다 복구를 해야 돼. 아침부터 눈이 벌게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반짝이는 종목을 보이면 막 눈이 총알같이 움직여서 손도 빠르고 막 열심히 합니다. 장이 마감되었습니다라는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자기 계좌는 또 버럭게 돼 있어요. 그것도 훨씬 더 진한 파랑이로 말이죠. 함부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 아기 같은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시장입니까? 오죽하면 수익만 내면 고수라고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만큼 뭐 나는 오늘도 들어와서 몇 프로 먹었는데, 나는 오늘도 들어와서 얼마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지요. 하지만 일관된 트레이딩 툴로 일관되게 꾸준하게 벌어가면서 돈을 벌어야지. 오늘 이만큼 벌었다. 그 다음날 이만큼 잃어버리고, 또 오늘 이만큼 벌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만큼 잃어버리고. 그럼 들쑥날쑥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시장에 거의 한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트레이딩 툴을 짜고 맞추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거를 자꾸 베끼려고 하고 따라 하려고 하고, 안 되면 의지를 해서라도 그 사람께 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 성질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없어요.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트레이더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시간과 세월이라고 말이죠. 그때가 되면 너무 시간과 세월 흘러가 버리면 그때는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트레이딩이 지금 좀 번잡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인드를 빨리 바꾸고 매매수를 줄이고
매매는 오전장으로 마치고, 오전장도 최대한 땡겨서 마치고, 최대한, 예, 최대한 당겨서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읽어가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꼭 그 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초가 트레이딩 잘 하시는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인데 그전에 나이 드신 분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하고 전화 통화한 게 있는데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따로 아마 음성 파일을 제가 다시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제하고 이런저런 그냥 인사 전화인데 한번 그래도 매매가 좀 어려운 분들이나 또 초보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말들 속에 또 어떤 본인이 배울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봅시다. 특징 주 섹터. 이 정도 한 열 정도만 봅시다. 특징 주 섹터는.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2년 가까이 뜨던 말 있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한다? 본다. 그냥 본다. 보고 있으면 이 중에서 뭔가 반응이 나타낸 종목이 제일 먼저 나타낸 종목, 두 번째 나타낸 종목, 처음에는 막 내려가고 있는 종목, 하나 올라가고 있는 종목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즉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수없이 매일매일 강조를 해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굳이 그런 것을 뭐 그리 강조를 하나 싶지만 저는 지금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 막 성질대로 질러버리고 저도 어떤 때 좀 참아서 좀 기다려볼까 하면 휙 날아가 버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KPM 테크 봅시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는 건데, 상승세를 띄워주고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죠. 걸렸는데 오늘 양봉을 띄워준 것은 약간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간외에서는 시간외 기관들이 어제 오늘 조금씩 담아준 것도 있고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쟤들이 그러고는 있구나라는 거 보면 되겠죠. 오늘 종가상 9%대로 맞춰서 마감이 된 시간에서 5.6% 많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5%대 올른 거는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저점이라기보다는 고점에서 내려온 폭을 저점으로 좀 봅니다. 여기서 일단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단지 조심할 것은 지금 월말 구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할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살아나면,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살아나면 그냥 아침에 시가 조금 높게 뛰었다가 획 팔아먹고 이러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세요. 당분간 뭔가 시그널이 잡히고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보답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 줘야 또 사람들이 또 봐주거든요. 또 봐주고 또 봐주고 이리 되는데, 아, 저는 뭐 괜찮아. 내일쯤 어떻게 시가가 잡히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산을 잡고 아침을 딱 봤는데, 아침에 맞았어. 저 정도면 되겠네. 그래, 해보자. 다 해서, 올라가더니, 획 내려와 버린단 말이죠. 에? 이 해무지가 나쁜 종목은 거래를 잘 안 한단 말이지요. 다시 잘 안 쳐다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느끼는 어떤 부합되는 흐름을 보여줘야만이 보유를 해라 이 말입니다. 다음 대구백화점. 이놈도 참 많이 올랐네요. 그냥 별 볼일 없는 백화점들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예전에도 얘가 몇 번 급등력을 보여준 때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 죽어 있던 시즌에 없던 거로 치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올랐다는 뜻인데,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움직이기 힘든 종목인데 말이죠. 일단은 뭐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도전해야죠. 시간에서 3%. 그럼 내일은 앞에 이 꼬리를 또 뚫고 올라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가. 그동안 뭐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차익 실현했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 11,0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도망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캔들이 13%짜리 캔들 아닙니까? 그럼 내일 오늘 시간에 3.7% 올려놨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양봉으로 출발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시가에 11,000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벌써 내일 아침 시가에만 팔아도 15% 수익은 간단히 챙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구조의 스타일에 이렇게 급등을 한 스타일에 만약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당일날에 과연 그거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을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적어도 여기는 한번 노려봅시다. 여기는. 그래서 상승하면 1차 매도 시점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건 철저히 기세주인데, 만약에 파란 색깔이 비치면 고점을 공략할 때는 무조건 파란 색깔이 비칠 때는 그냥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아요. 뭐 기관이 어떻고 뭐 외국인 매수세가 어때고 뭐 어쩌니 뭐 쌍끌이가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파란 색깔이 비치면 그냥 나와 있어요. 예, 파란 색깔이 비치면. 고점에서 파란 색깔이 비치면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급락이 마찬가지예요. 예, 손발이 느린 초보자들은 더 그렇지요. 그래서 빨간색일 때만 몸을 살 담아가지고 옆에 살짝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 점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철저히 분할로 대응합니다. 멜파스. 차트를 줄여보면 올해 고점이 여기입니다. 2,000원을 찍고 내려온 거 같네, 내가 보니까. 그지? 여기 2,000원에 적혀져 있네. 그걸 향해서 지금 이제 이놈이 올라가고 있죠. 만일 이놈이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12월 달까지 여기를 한번 다 고점을 돌파를 해서 마친다면 또 새로운 시세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겠죠. 자기들도. 일단 이 박스권을 벗어난 것은 좋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참 좋다. 딸랑 머리를 하나 꼴뚜기처럼 딱 올려놨죠. 예. 꼴뚜기처럼 딱 올려놓은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기세주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넓혀보면 요 따위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거래량은 지금 거의 터진 게 없어요. 없으니까 천천히 분할로 하면서 조금씩 대응을 해보자. EM 플러스. EM 플러스는 사실 오늘 제가 우리 기세팀들한테 들어갈 거라고 제가 뽑아놓은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아침에 했던 종목이 조금 잘 풀렸으면 이것도 충분하게 연타로 바로 들어갈 종목이었을 거예요. 제가 저점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종목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꼽아놓았는데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는 바이오톡 한국 패키지도 좀 아쉬웠고 알스푸트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그 두 개가 부드럽게 흘러갔다면 이 종목도 다시 신호를 제가 줬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일 오늘 올라간 것이 한 8%포인트 올라갔을 겁니다. 8.9%. 종가상 8.9%. 고점이나 종가 똑같네요. 거래량은 130만 주. 조금 터져 나왔죠. 예.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거는 공략하게 되면 기세주로 끌고 가는 스타일 되겠죠. 철저히 분할로 해야 됩니다. 엔투텍. 엔투텍은 내일 1도 주행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법 이렇게 파동을 꾸밀 줄 아는 놈이죠. 이런 놈은 옷도 잘 입을 줄 알고, 색깔도 빨간 옷도 입을 줄 알고, 파란 옷도 입을 줄 알고, 또 냅다 달리 뺄 줄도 알고, 또 갔다가 어디다 도망 나올 줄도 아는 제법 순발력이 있는 아주 마라톤 같은 단거리 선수의 기질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놈이면 좋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리버리하 이렇게 있으면 이런 종목 손대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랬죠. 방송이나 어디 애널리스트 나가지고 얘들이 여기서부터 6개월 전부터 매집을 하고 거래량이 어떻고 여기에 도지가 2개가 나와가지고 여기서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몇 개월 동안 그러시고 돈 잠깐 놓고 그러지 마세요. 행동을 보이고 움직이는 종목만 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굳이 몇 개를 잡아놓고 쏘가리 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1도 정태로 시간 내에서는 오늘도 이제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6.7%까지 갔거든요. 그럼 이 꼬리가 2%짜리 꼬리입니다. 2%짜리. 근데 그 밑에 보면 여기 6,000원 이렇게 금액도 또 좋은 게 있네. 그죠? 시간에서는 1.4%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 부분은 시간에서는 잡아먹었던 소리거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분할이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시가가 1%대나 보합 근처나 이렇게 마이너스 보합이나 마이너스 1% 하되 그 순간에 잡히면 그냥 툭 집어넣고 5% 스탑 탁 끊어놓고 그냥 일하세요. 살아나면 그대로 또 가만히 보유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상방 자가를 깔아주면서 서서히 이쪽 놈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내일 그냥 사놓고 그냥 일해라 하더라. 그래 사놓고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일하고 오니까 일이 돼 있어. 그럼 얘는 당분간 몇 달은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인콘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줄여보면 참 바닥이죠. 예, 바닥인데 참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이런 애들 한때 16,000짜리 가고 이런 종목이
지금 이따위 식으로 놀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면. 자, 일단은 몸부림을 치고 있죠. 앞에 고점을 이제 이렇게 딱 부딪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5월달 거죠. 3월달에 급락이 일어나서 폭락사태 일어나서 이제 살 회복을 하는 상태. 여기까지 이제 거의 왔습니다. 그죠? 그 앞에 고점은 여기 있네요. 선을 꺼봅시다. 선 하나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3,200인데 여기가 한 4,000원 7, 800 되겠구만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 참 무섭고 겁나는데 줄여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철저히 분할로 대응합니다. 지금 오늘 특징주 세트는 거의 다가 기세주 스타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상방적으로 잡아주고 맞춰주면 전부 다 홀딩을 외쳐야 될 종목입니다. 설령 못 먹더라도. 오늘은 기관들도 오늘이 뭐 어제 오늘 좀 담았네요. 세상에 뭐 한 번도 안 담더니 시리 팔기 안 팔더니. 제가 왜 지금 시점에서 자꾸 기세주 우선주로 하냐 하면 지금 월말 한 주간 얼마나 놨던 한 주간 쪽에서 종목을 잘 보유를 해가지고 살아나면서 다음 달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이 참 좋아요. 그런 종목이. 그래서 월말 주간에는 막 그냥 우당탕 하는 것보다는 다음 달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세주 매매가 훨씬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일이 생각처럼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꼬꾸라진 놈도 있고 죽는 놈도 있고 뭐 뺑이 친 놈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살아난 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JT 같은 종목 어제 우리가 했고 오늘 진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뭐 홀딩 딱 이래 있다. 깨고 내려오면 팔고 도망칠 거야. 먹은 것은 없어도 손해는 안 본다. 그런데 또 간다. 왜 자꾸 가지? 그러더니 월말인데 또 간다. 그래 되면 그 다음 달 어찌 되겠어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또 힘을 받는단 말이죠. 고점은 주식은 고점이 없다고 했죠.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있나요? 인콘 철저히 분할을 해주시고 한탑 한번 봅시다. 한탑은 전형적인 갭 매우기 이제 오늘 흐름이었는데 전일날에 올라갔다가 긴 장대 꼬리를 해주고 내려갔죠. 그것을 메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차트를 줄여보면 차트가 이 흐름을 보면 별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건전한 친구는 아니에요. 약간 범생이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게으름뱅이 스타일이죠. 이런 차트는. 게으름뱅이 스타일이라서 지금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빨갛게 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이게 열심히 일을 할 때 같이 좀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지가 일을 할 때 해줘야지. 얘가 또 일을 멈추잖아요. 게을러서 이보세요. 게을러서 일을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게을러서. 지금 뭔가 뭐 재밌는 게 있는 모양인데 막 재밌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살짝 관심을 두고 있다가 조금 수급 흐름이 잘 보면서 분할로 한번 살 넣고 또 기다려보고 또 한번 넣고 기다려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네페스 아크. 신규 상장을 하고 음봉을 하루 띄워주고 그 뒤에 이제 양봉을 3개로 띄워줬는데 이놈은 특이하게 지 자체적인 힘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순전히 남의 등 타먹고 올라간 애란 말이에요. 전부 다 야가 올라간 것이. 지가 잘나서 올라간 것이 없다.
지가 잘나서 올라간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지를 꺾고 올라가준 놈들은 지금 다 벨벨벨 그리고 있단 말이죠. 지를 꺾고 올라. 지는 그 애들이 막 가니까 따라갔을 뿐인데. 근데 그 애들은 벌벌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는 이제 뭐 나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그냥 난 뭐 이렇게 있을래. 그러면 자기를 끌고 왔던 애들이 벌벌거리며 이제는 지가 은행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빵을 몇 개 얻어먹었으면 커피라도 한잔 사야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커피값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근래 신규했던 뭐 종목들이 오늘도 올랐다가 내려갔다 한 장부터 많았죠. 내일 화요일이죠. 일단 양봉이 3개가 나와 있다는 것은 받침이 튼튼하다는 뜻이니까 크게 밀어붙일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분할로 합니다. 내일 목표는 요 꼬리만큼만 조금만 올라가줘도 됩니다. 요만큼만 들어가도 됩니다. 크게 보지 마시고 시간에서 0.7% 별로 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익홀딩스. 우리 원익 아저씨도 보면 이 아저씨도 보면 이 움직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갈 때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그런 맛이 없어요. 얘는 한번 쭉 뽑아주는, 이렇게 쭉 뽑아주는 맛이 없단 말이죠. 근데 내려올 때는 어찌게나 잘 내려오는지. 이 아저씨는 분명히 예전에 뭐 떡방앗간을 했든지 떡장사를 했든지 그러면서 뭐 기름 같은 거 바르는 그런 일을 했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잘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참 버겁게 가요. 내려올 때는 엄청 잘 내려옵니다. 이제는 뭐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나도 좀 강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그죠? 딱 장대 양봉 2개를 딱 내놓고 생전 장대 양봉 2개 내놓은 데가 없구만은. 요쪽에 뭐 장대 한 2개 보이네. 그래, 나도 언제까지 떡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있겠나? 나도 떡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마음이겠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떡값을 또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래 또 요렇게 외국인들도 요래 외국인들은 커피값을 주고 있겠군요. 여기는 커피값을 주고 기관들은 떡값을 주고. 원시 아저씨 이번엔 좀 잘해보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보지. 시가 보면 낮아요. 시가 플러스 0.9%. 뭐 오늘 양봉이 대단한 거 보이지만 기껏 해봤자 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자는 겁니다. 거래량이 335만 주입니다. 삥땅 놀다가 한 번씩 툭툭 거래량 나오죠. 원시지만 잘 돌아가는가 내일 한번 봅시다. 하나생명. 사실 뭐 생명 이런 거는 뭐 데이트레이딩 하는 종목이 아닌 걸로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또 그것이 또 맞고요. 뭐 보험회사 걸 누가 뭐 데이트레이딩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꿔져 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것은 뭐 데이트레이딩으로 뭐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것이 30% 시대가 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종목을 대하는 인식도 바꿔졌을 뿐더러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어느 것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 생명이라고 왜 못 가겠나 보험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삼성중공을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우리 물량을 넣었는데 받지를 못했었어요. 풀티마인데
이놈이 이런 난리를 피는 걸 보고 나면 참 세상 참 온갖 잡념이 다 들어요. 이런 보고 있으면. 아마 이걸 그때 막 급등할 때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만 먹었으면 다 보유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생명이라고 해서 생명회사라고 무시하지 말고 좀 봅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 참 차트는 참 좋은데 줄여보니까 이 또 개떡 차트네요. 그죠? 남들 다 올라가고 이럴 때 여기까지는 여기 붙으네요. 여기 얘는 여기 3월달 아니고 우리가 폭락 왔을 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져가지고 한 번도 올해 이렇게 올라가 보지를 못했네요. 야, 정말로 참 남들은 뭐 100% 200% 가고 있는데 하기야 뭐 종목마다 틀릴 때니까 줄여보면 이제 제법 뭐 이제 진용을 갖추고 양쪽에 뭐 일대 니는 군사 니는 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직책도 주고 준비를 마친 것 같은데 총알을 좀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봅시다. 외국인이 총알을 좀 장전을 시켜줬습니다. 133만 조란 물량을 딱 한번 해봐. 기간이 좋다. 난 생수 좀 쏠게. 한번 해봐. 개인들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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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있고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아이고 목이야. 오늘 또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또 아프네. 자, 역시 이것도 기사주 형태로 봐야 됩니다. 살아나면 끌고 안 가본다. 나는 기세주를 하더라도 그냥 그날 수익 나오면 먹고 난 치울래. 그것도 좋습니다. 왜? 어쨌든 먹고 자빠지는데 뭐 색깔이 더 좋지요. 지가 먹고 뭐 잘 살아볼 거라는데 먹는 것도 좋습니다. 쓸데없는 짓만 하지 말고 허망한 짓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공략을 했는데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침에 좀 올라간다 쭈르르 이르르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간 단가도 깨고 자기가 책정해놨던 최후 손절수는 5%도 깨고 10%도 깨고 15% 깨고 20%를 깨고 있는데 하루에 들고 있는 거라 이렇게. 그런 허망한 짓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의로 들어가서 대의로 먹든 기세 들어가서 기세로 먹든 그런 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뭐 지 맘이니까 끌고 가든 묶어두든 팔아먹든 그건 지 맘이겠지만은 본인 맘이겠지만은 허망한 짓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허망한 짓은. 딴짓거리 안 하고 허망한 짓만 안 하고 혹시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 특히 종가 베팅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베팅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뭘 좀 가져가 볼까 뭐 이런 스타일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넘었군요. 자, 특징주 섹터는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고, 특징주 섹터는 어차피 보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뽑다 보니까 대부분 다 기세주 형태가 많군요. 뽑다 보니까 기세주 형태가 많은데, 특징주 섹터 한번 봅시다. 기술주 섹터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몇 가지만 하죠. 먼저 보고 있는 이놈 AB프로바이오. 제가 말씀드렸죠. 15일을 넘어가는 기점으로 해서 보통 올라갔던 애들은 많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지자로 돌아오는 그런 순환을 하는데
이놈은 지금 오늘이 23일날까지 이제 바싹 올려놨다가 장마감 1분 남겨놓고 박살을 내버리죠. 그죠? 아, 그럼 저놈은 뭐 이제 다 틀렸네. 이제 뭐 다시는 안 될 건가 보다. 이제 월말인데 뭐 요래 내려오겠지. 물론 저렇게 내려온 종목도 있습니다. 또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도 내려와요. 하지만 여기서 매매를 할 때는 상방 트레이딩이었단 말입니다. 양봉을 주축으로 해서, 양봉으로서 주축을 해서 발을 잡아주고 다리를 잡아주고 몸을 일으키면서 상방 자거를 깔아주는 상방 트레이딩이었지만, 이놈은 이제부터 음봉으로 내려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놈과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음봉으로 내려올 때는 그냥 음봉으로 그냥 뭐 미친 듯이 아침에 눈 뜨면 20% 내려가고 눈 뜨면 30%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오진 않지요. 온갖 제작지를 다지면서 내려오겠죠. 온갖 제작지면서 막 상가까지 갈 듯이 했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20%가 있다든지, 그 다음날 또 2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 맞춘다든지, 어떤 날은 또 상가 한번 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방으로 살살살 잘 잡아주죠. 그러면 상방 트레이딩만 계속 해서 되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방 트레이딩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렵지요. 하방 트레이딩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방만 하나만 하면 매매가 불균형이 일어나요. 이런 하방 트레이딩도 싸우고 이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음봉을 요리할 줄 아는 능력이 이런 데서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얘네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서 얘네들의 습성을 알아가면 이런 음봉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스스로 깨우치고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매매들이 쉽게 따라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놈이 하방을 트레이딩을 계속 내려올지, 뭐 이렇게 내려올지, 또 이러다도 욱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신도 아니고. 보십시오. 기관동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11,285주 놈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무서운 놈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11,285주를 앞에는 93만 주도 막 집어넣고 이러더니 말이죠. 무서운 기관들이에요. 11,000주를 넣더니. 시간에서 0.7% 빠져 있습니다. 0.7% 빠져 있습니다. 저가가 플러스 5%, 종가가 14.7%니까 끄트머리 떼버리고 14만 땡기면 요게 9%짜리 꼬리가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0.7% 시간에 빠져 있으니까 그 1% 또 뺀다. 그럼 8%짜리 꼬리가 됩니다. 적어도 1차 시점을 이 꼬리 지점에서 본다. 2차 시점은 여기 2,500원 금액 딱 나있는 여기를 본다. 이런 마인드로 내일 한번 봅니다. 요 중간에 띄어 있는 중간에는 손대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해야 됩니다. 급등주는 싸울 줄 알아야 되고, 겁나다고 맨날 엉덩이 뒤로 빼고 앉아 있으면 그냥 구들짝 신세 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 돈은 사라지고, 급시나서 금액을 돈은 많이 못 넣지. 그러면 그냥 가랑비에 살살 젖어가는 거죠. 개미가 남아있는 건 뭡니까?
맨주먹으로 싸울 줄 아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AB폴은 저렇게 봅시다. 다음은 세원 볼 거고요. 다음은 위지트 봅시다. 다음은 헬릭스 미스 보겠습니다. 다음은 NK 물산 보겠습니다. 세원 봅시다.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세원은 내일 인프라웨이 흐름을 보면서 추종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시간 내에서는 지금 2.4% 올라가 있습니다. 2.4%.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좀 올라가 있겠네요. 약간 이 정도 좀, 그지? 예. 자, 내일 인프라웨어가 내일도 점상을 유지를 해 준다면 내일이 화요일 아닙니까? 수, 목, 적어도 목요일까지 간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말했죠. 우리 동양인은 3, 5, 7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특히 쌍바닥, 삼중바닥,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가면 세 번째를 상한가를 이루어지면 그건 다섯 번까지는 간다. 제 말도 이해됩니까? 그러면 목요일이거든. 주축으로 보면 목요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세원이 떡고물을 먹을 수 있는 시한적인 여유는 화요일과 수요일, 최대 목요일까지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안전하게 이틀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있다. 그 전제 조건은 인프라가 점상을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인프라가 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눈에 확인이 보이면 그때부터 조금씩 해도 됩니다. 단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추종주가 점상 종목이지 않습니까? 장전에는 물량이 많이 잘나게 쌓여요. 뭐 1,000만 주, 2천만 원씩. 근데 야 저거 저 점상 간다. 야 자 세원 빨리 이제 돈 넣어라. 그래서 막 세원에 돈 넣었는데 그래 세원이 갑니다. 야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놈은 쇠가 만발에 빠져 보고 있는데 이놈이 장 시작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콱 풀어집니다. 이놈이. 그러면 세원은 와라락 이래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히 점상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추종 매매를 할 때는 지가 공략하는 종목을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 위에 추종주 점상 종목을 딱 올려놓고 점상 종목 끊어을 봐야 돼요. 풀어지면 금방 풀어진단 말이죠. 1,000만 주 쌓여있어도 풀어지면 금방 풀어져요. 웃깁니다 그거. 꼭 잠시 또 전화 받는다, 오줌 누구 온다 이럴 때 풀어진다. 못 가. 화장실에 가지마. 안 돼. 전화 받지마. 세원은 그런 전략으로 유지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내일 점상을 유지하면 홀딩을 외칠 수도 있겠네요. 위지트.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살아는 있죠. 왜? 인프라웨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면 내일 인프라웨어가 만약에 점상을 유지한다면 그 영향이 위지트에게도 같이 좀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외국인이 오늘 느닷없이 55만 주를 넣었어. 요렇게 와도 55만 주를 넣는데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런 데 있을 때는 다 저점이었을 텐데 이런 데도 안 넣고 여기에 집어넣었단 말이지. 뭔 이유로 넣었을까? 위지트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나?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 4.9% 올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인프라웨어하고 같은 연관성으로 잡힌을 줄지 아니면 지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세 번 위지터를 딱 두 개 같이 놓고 보면 되겠네. 그지요? 근데 인프라웨어가 점상을 유지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순간에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까를 보면 아, 이놈은 같이 영향을 받네. 안 그러면 아, 야 놈은 따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헬릭스 미스. 오늘 우리가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내일 한 번 더 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하나의 종목이 18만원, 20만원 종목이 지금 3만원 종목이 뭐 어찌된 사인이든 간에 이제 살 거라고 자꾸 이제 몸을 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살 거라고. 그러면 좀 봐줘야 되거든요. 매매를 안 하더라도 좋아요. 봐줍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 이 종목 절대 선빵 때리면 안 됩니다. 뭐 기세주로 끌고 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얘는 김 반장이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절대 청소를 안 해줘요. 오줌 누구 있는데 밑에서 막 대글 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김 반장이 김씨 아줌마 화장실 저쪽을 청소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김씨 아줌마, 이씨 아줌마 세 명이 막 들어와서 딱 청소를 딱 이렇게 하면서 요만큼을 치고 이제 올라가지고 일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일단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번만 딱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해보고 내일 어떤 차트를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고 다음 날을 한번 더 보는지 그래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주 참 좋은 모습인데 천천히 봅니다. 선빵 때리지 마시고 NK물산 봅시다. 여기 톡 끊겨져 있죠. 그죠? 요 캔들이 없다. 예, 그렇죠. 내일 변경 상장 권리락. 그렇죠. 자본감소 권리락 액면 분할. 왔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뭘 많이 했네. 예. 평가 가격이 643원입니다. 지금은 397원이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쳐다보자는 의미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참 이놈도 참 위에다가 다 이래 분노. 이게 제가 한 번씩 종목들 보면 다 예전에 참 그 뭐 10년 전, 20년 전 다 트레이딩 하는 뭐 그런 종목들 가끔씩 만나거든요. 그때도 뭐 참 어떻고 좀 삐까번쩍 했는데 이 397원이 뭡니까 이게 참말로 참 애가 터지네요. 자, 됐죠. 오늘도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너무 늦었네. 11시 20분이네. 다들 자겠구만요. 천천히 보시고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항상 우선적으로 합니다. 모든 걸 떠나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먹고 두 번이라도 먹은 종목 있으면 그 종목을 먼저 하세요. 그 종목을 먼저 관심권에 둡니다. 왜냐하면 먹고 나온 종목이 또 수익을 잘 줍니다. 희한하게 요상하게도요. 뭐 그 미신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잘 보시고 제가 1시간 가까이 목이 아프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보람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장 시작
9시 38분 남았네요. 그때 만나 뵙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 댓글도 좀 많이 다시고요.